네, 자이노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45번째 칼럼.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가 좋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이 부분은 부동산 관련이어서 제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현재 벌써 3년 전이네요. 사실 현재 부동산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쓰고 있고 이 칼럼은 이 기사가 당시 이제 21년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의왕 아파트 GTX 효과에 잇따라 15억 클럽에 진입했다. 그래서 인디언 프로지오 이거에 16억 3천에 거래됐다는 얘기고요. 이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가격이 완전 미쳤었습니다. 거의 그 최고가에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21년 후반부터 좀 많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하락 추세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가 33평형이 15억 이상의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수십 년간 통했던 자산가의 반열로 갈 수 있었던 부동산 열풍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경기도 일부 아파트이긴 하지만 1년 수익률이 50%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너도 나도 부동산 하는 시대가 와버렸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부동산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패 신화를 오늘도 계속 써나가고 있다. 근데 사실 요 부분은 좀 틀립니다. 부동산이 중간중간에 하락했던 적도 있었어요. 황당하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치는 오르죠. 100년 전하고 100년 후를 따져보면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는 합니다. 화폐의 가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순간순간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팔면 중간에 불패 신화라고 써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글을 그 작자가 썼던 2021년에는 정말 부동산까지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정부의 무능이나 이런 게 회자되고 했었죠. 여기 이제 요 기사도 21년 6월 10일자인데 판교 광교에 상십억대의 거래가 속출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신고가, 새로운 그 높은 가격을 신고가라고 해요. 부동산 무주택자는 매일 아침 뉴스에 기사만 봐도 서럽다. 왜? 자기는 없으니까 이 얘기고요. 그 이제 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이종길 씨는 2005년 부동산 투자 시작 후에 2019년 뉴스 기사상으로는 수도권 두 채와 스타벅스가 입점한 빌딩을 보유 중이라고 한다 해서 그분에 대한 기사가 여기 나옵니다. 2019년 9월 기사인데 갭 추다 전설도 100채에서 2채 고수들은 집을 다 팔았다. 이게 그 얘긴데요. 이 2019년이라는 사실 주목해야 됩니다. 요 당시에 빌라를 연끌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 투자 대상처를 그 아파트에서 빌라로 옮겨 탄 게 2019년 그 부분이에요. 그때 이 이종길 씨도 이걸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팔고 100채를 가지고 있다가 2채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부동산 강의를 하는데 강의로는 전액 기부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종길 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이종길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게 2015년 4월인데 그렇게 썼습니다. 소형 아파트 빌라 투자 앞으로 3년이 기회다. 근데 이 양반이 정말 제대로 마친 거예요. 물론 이제 3년이 좀 짧았습니다만은 2015년에 썼으면 앞으로 5년이 기회다 이렇게 썼으면 맞았겠죠. 근데 거의 2018년이 막바지였고 그 이후로 더 올랐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참조해야 됩니다. 자, 2015년에 소형 아파트 빌라 투자 3년이 기회라고 했는데 2021년 현재 그 예언대로 되었다. 3년이 아니라 5년이지만 혹시라도 이분의 책을 읽고 갭 투자에 나섰다면 큰 부를 쌓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회사에서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면 대다수는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걸 왜 하냐? 갭 투자하든지 청약을 넣어라. 이제 부동산을 권한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부동산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어느 지역이 좋고 어디가 갭 5천만 원 투자 가능하고 등등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동료분들이 있거나 혹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동산 투자 성공 경험을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말해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하는 것일까? 이런 그 질문을 일단 작자가 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사람들은 왜 부동산 투자를 자주 언급할까에 대한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 높은 성공 확률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 99명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이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5% 정도라고 하니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99% 수익률을 놔두고 왜 5% 돈을 투자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높은 레버리지 비율, 그리고 비교적 이렇게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으니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태생적으로 큰 돈이 투자되고 갭 투자일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2억짜리 집 전세를 1억 8천에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로. 심지어는 2억짜리를 2억 1천에 전세를 주기도 합니다. 좀 황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 2천만 원으로 2억짜리 집을 보유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 비율이 900%이다. 900%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2천만 원 투자했는데 1억 8천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9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900%라는 얘기예요.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집값이 3억으로 50% 상승했을 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500%가 나온다. 그것도 2년 만에. 이거는 3억짜리 집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50%는 4억 5천 원이잖아요. 그럼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은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갭 투자는 무이자 혹은 초저금리에 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갭 투자라는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드리면 전세금에는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낮았어요. 2% 정도면은 충분히 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초저금리였던 그런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당 정보에 대한 잦은 접속, 익숙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뭐냐면 부동산 얘기는 워낙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회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만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난이도가 쉬워요. 물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투자도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좀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배우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주식은 산업 공부도 해야 되고 회계도 공부하고 해서 종목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난이도가 상당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은이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주식 투자는 왜 어려울 거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혹시 나만 안 해서 뒤처지는 거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조바심이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그런 게 느껴져서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지속된 정책,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려고 많은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25번 대책을 내는데도 계속 가격이 오르니, 이렇게 되니까 뇌가 자동적으로 이건 또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부동산은 필수 자산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주식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비싼 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불안하면 생명이 위태롭다. 누구나 가장 소중한 가족이 쉴 수 있는 주거의 안정을 원한다. 어찌되었든 부동산 가격은 이미 올랐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오를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잡코노미 TV에서 심교원 교수가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교원 심 교수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인데 전문가죠. 부동산만 30년 이상 연구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에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나 봐요. 물론 그게 좀 틀렸죠,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작자가 이제 다시 이제 시선을 돌린 거예요. 부동산을 주거의 일본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소유하는 상품이겠지만,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과거의 잣대로 불패 신화를 계속 믿어도 되는 것일까? 결국은 투자 대상 부동산 18을 계속 믿어도 될까? 위험성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겠죠. 이 작자는 부동산도 좋지만 주식 투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데, 보유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유세는 세율, 금액 구간 이렇게 쭉 써있는데 이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아파트 다주택가
다주택자라면 94억이 총 금액이 94억이 초과 된다면 해마다 6%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게 4주택 이상이면 12%, 살 때 주택 취득 금액의 12%를 세금을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식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들면서 부동산하고 주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아까 이게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공시지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린다고 그렇게 정부가 공언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일단 15억 이상 되는 주택을 살 때 대출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15억이 넘죠. 강남에 살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요. 이 DTI는 이제 Debt to Income Ratio고 LTV는 Loan to Value.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몇 %까지를 대출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심했을 때 40%밖에 대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50%로 완화가 됐죠. 아무튼 그 당시 그런 얘기고요. Debt Service Ratio.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거에서 다 따져서 여기 작자는 뭐 3단 콤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냥 한마디로 대출이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주택의 80%까지 대출했기 때문에 20%만 현금을 준비하면 주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제한이 돼서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작하면 부동산 투자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급 증가로 추가 인상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냐면 정부가 주택이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주택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급 증가로 정책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인상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가면 집값이 3, 4년간 옆으로 기거나 여기 있네요. 2, 3년간은 준비 기간이라 공급이 부족하겠지만 왜냐하면 아파트를 2, 3년 안에 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극적인 공급이 시작되는 2024년부터는 집값은 옆으로 기거나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심 교수가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3, 4년간 옆으로 기거나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내는데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실제로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비용은 많이 내는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한 거예요.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죽을 맛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됐다, 20억이 됐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금액 단위가 크니까 50% 100%인데 그런데 이게 1년에 그렇게 오른 게 아니고 장기간 올랐다는 것을 해서 비교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강남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인 반포자의 33평 실거래 가격이 21년 5월에 30.5억이었는데 10년 전인 11년 6월에는 13억 2억에 거래가 되었다. 정확하게 10년 만에 131%가 올랐다. 그런데 이거를 2011년과 2021년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대비해서 복리로 계산하면 연수익률 8.8%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종부세를 감안해주면 아무튼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7.2%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복리로 해서 장기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주택의 투자가에 대한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만약에 집을 큰 돈을 들여서 주택을 사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주식 투자할 여가가 없어진다. 결국 현금 흐름이 푸어가 된다. 그러니까 거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설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무나 간절했던 집은 한 채 있지만 자기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최소 생활비를 제한 월급은 은행에 원리금 상환 때문에 전부 바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대출을 받았으니까 거기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겠죠. 내가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3, 4년 위해서 갚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10년 혹은 20년 대출이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출하는 금액이 5억, 7억, 10억 뭐 이럴 거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가서
그리고 영끌하면 주식할 여유가 없다. 시드머니가 온통 주택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원리금도 같이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시드머니 모으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표면적인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이 아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감안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을 번 건데 실질적으로 그 1억에 대한 세금을 한 30-40% 됩니다. 그걸 내고 나면은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1억일 때 30-40%고요. 만약에 수익 금액이 4억, 5억 되면은 50%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할 때 어려운 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될지 모른다. 2003년에서 25년 미국 부동산 붐은 2008년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 파장과 후유증이 컸다.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은 방향을 바꾸자 리스크가 없을 거리라던 부동산 담보부 채권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졌다.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AIG가 무너지고 수많은 증권회사와 은행들도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연준의 발빠른 개입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앞으로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지 모른다. 계속 오를 것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예전과는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폭발적인 수요와 막힌 공급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은 우상향하겠지만 뭐든지 영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이게 2013년 기사예요. 그때 살아보고 사세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됐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아파트 분양 막장 드라마 뭐 이래가지고 땡 처리는 기본에 반값 전세까지 그렇게 되면 땡값 처리를 하면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 나는 1억에 샀는데 그걸 8천만 원에 팔아요. 그럼 열받겠죠. 그래서 미분양 털어내기 반발에 철조망친 아파트, 이거는 먼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2013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입주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도 있었다. 좀 전에 그 얘기였죠. 지금은 부동산이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오르는 시대라서 저런 일이 있었던 기억조차 희미할 수 있지만 8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11년 전 얘기죠. 엄연히 있었던 사실이고 TV에서도 방영되었다. 2025년 이후에 한 해 분양이 60만 호를 넘어가는 해가 2, 3년 지속되면 저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3년 이상만 하면 ROE 2, 30 정도는 시드가 작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2, 30%의 수익률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주위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먼저 같이 하자고 연락 올 가능성이 높다. 혼자 힘으로 30%까지 올라왔다면 30%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그 이후의 시간에는 주위 동료의 힘으로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ROE 7.2%의 부동산이냐, ROE 30배 이상의 주식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7.2% ROE가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스템을 먼저 완성한 후에 ROE 30 넘은 사람 생각보다 많다. 종부세와 노화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보다는 결론적으로 주식 공부 열심히 하면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좋다. 이 부분을 작자는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